포항과 울산, 경주 세 개 도시가 함께하는 해오름 동맹이 포항에서 상반기 정기회를 가졌습니다. 세 도시는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살폈는데요. 해오름 동맹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며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협의체로 거듭난다는 방침입니다. 해오름 동맹 광역추진단은 5월 26일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 해오름 동맹 상생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세 도시는 상생협력과 공동발전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2025년 해오름 동맹 도시발전 시행 계획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공동협력 사업을 종합 검토하며 해오름 동맹 2차 전지 글로벌 메카 조성, 글로벌 수소 메가시티 조성 등 신성장 산업 관련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또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정부 정책 및 공모 사업에 대한 해오름 동맹 공동대응 과제 발굴 연구 사업에 대해 듣고 해오름 동맹 자문단 운영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포항의 대표 축제에서 이제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자리 잡은 포항국제불빛축제. 포항시는 올해도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을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화려함의 정점을 찍을 불빛의 마법. 올해 포항국제불빛축제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시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축제를 즐기도록 관련 준비에 고삐를 쬐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28일 2025 포항국제불빛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 상황 점검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보고회에는 유관기관과 실무부서장 등이 참석해 행사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먼저 포항문화재단이 축제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고 회의 참석자들은 안전과 교통대책, 연계 행사 진행 상황도 공유했습니다. 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편안하고 즐겁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은 물론 안전과 편의시설까지 빈틈없이 점검합니다. 또 동북아 CEO 포럼, 맨발 걷기 축제 등 연계 행사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포항국제불빛축제는 6월 14일부터 빛을 테마로 한 사전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20일부터 22일까지 형산강 체육공원 일원에서 본 행사가 열립니다. 포항시가 미래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동대와 함께 AI를 미래의 주력 산업으로 삼아 지속가능한 AI 도시 모델을 구축해 나갑니다. 시는 민관학 협력을 강화해 선순환 구조의 AI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글로벌 AI 컴퓨팅 센터 유치에도 총력을 다합니다. 포항시와 한동대학교는 28일 한동대학교 개교 30주년을 맞아 AI 중심 창업과 연구 혁신을 이끌 제네시스랩 개관식 및 포항 AI 이노베이션 센터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개관한 제네시스랩은 AI 스타트업에 특화된 창업, 연구, 문화 융복합 공간으로 AI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허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포항 AI 이노베이션 센터는 AI 기술 상용화 촉진, 인재 양성, 국비 확보 등 AI 산업 생태계 조성의 구심점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 센터는 포항 AI 가속기 센터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역 AI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포항 AI 가속기 센터는 올해부터 150억 원 규모의 고성능 GPU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으로 이는 포항이 AI 특화 도시로 도약하는 데 핵심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산림 녹화 관련 기록물이 지난 4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공식 등재된 가운데 포항 영일지구 사방 사업이 대표적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포항시는 영일지역 산림 녹화 홍보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에 기여한 이경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달 19일 중국 강소성 장가항시 방문단을 공식 접견하고 양 도시 간 실질적 교류 협력 확대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두 도시의 우호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포항시와 장가항시는 2009년 자매결연 체결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지역 대표 농산물 쌀을 일본에 수출하며 경상북도 최초로 쌀 수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수출은 총 50톤 규모 계약 중 첫 선적분으로 먼저 5톤 규모의 포항쌀이 일본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시는 고령화 등으로 쌀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 일본 시장에서 포항쌀의 우수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수출 계약을 성사했습니다. 포항시가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사업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포항시가 제안한 사업은 세계 최초 청정 암모니아 기반 무탄소 분산에너지 실증 및 상용화를 핵심 모델로 내세운 신산업형 분산특구입니다. 포항시가 우기와 태풍에 대비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지의 재해 위험 요소를 점검하며 산림지역 안전 확보에 나섰습니다. 시는 5월 26일 관련 회의를 가지고 각 지역의 방제 현황을 공유하며 집중호우 및 태풍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5월 31일과 6월 1일 이틀간 양포항 복합공원에서 제15회 장기 산딸기랑 농수산물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행사는 흥겨운 공연으로 방문객들의 발길을 끌었으며 산딸기는 물론 지역 우수 농수 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네, 우리 포항에는 수천만 년의 시간이 켜켜이 쌓은 신비롭고 아름다운 자연유산이 있습니다. 파도와 바람이 다듬고 또 시간이 조각해낸 포항의 땅.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최근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지질공원에 포항의 7개 명소가 포함됐습니다. 지구의 역사를 품은 거대한 타임라인, 포항의 지질 명소를 지금 여러분과 함께 걸어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나이는 과연 얼마나 됐을까요? 포항의 이 땅은 굉장히 젊다고 하는데요. 그 매력에 빠진 전문가분 오늘 1일 리포터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포항 땅을 연구하고 있는 지형학자 민석기입니다. 선생님, 이 포항의 땅이 이 지형학적으로 굉장히 보물 같은 곳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구 46억 년 역사를 보면 포항 땅은 2천만 살밖에 되지 않은 거의 신생아에 가까운 아주 어린 땅, 젊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포항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그런 지형적, 지질학적인 특징을 가진 땅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설고 낯설은 포항 땅에 정착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와, 포항의 땅이 신생아라는 말이 저는 딱 꽂혔거든요. 그럼 선생님께서 빠진 그 포항의 지형학적 매력, 그걸 찾아서 지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포항! 포항의 지질 명소들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보면 볼수록 새롭고 알면 알수록 경이로운 포항의 지질 명소를 찾아 지금 출발합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동해의 생성과 지질 변화로 인해 만들어진 독특한 지질 명소들이 참 많은데요. 총 29곳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선정된 가운데 포항에는 7개의 명소가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저희가 호미곶에 와 있고요. 이곳은 상생의 손으로 워낙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곳이 지형학적으로도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곳인가요? 요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곳은 해안 단구라는 땅입니다. 바닷가 옆에 계단 모양의 평평한 그런 지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안 단구는 포항 동해안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 땅이 융기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땅이죠. 와, 우리가 그냥 밟고만 지나치고 그냥 말았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서 있는 이곳도 특별하게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알고 보면은 또 완전히 다르게 보이죠. 모를 때 하고는. 그러니까요. 울진과 영덕, 포항과 경주를 아우르는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은 다양한 지질 경관을 품고 있어 학술적, 교육적, 관광적 가치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해안 단구에서 볼 수 있는 깍부리개 역시 놓쳐선 안 될 명소입니다.
곳에 서서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곳곳에 보면 뭔가를 이렇게 잡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 물이 좋아서 낚시꾼들도 굉장히 많이 오신다면서요? 네, 그래서 여기를 까꾸리개라고 하는 이유가요. 까꾸리는 갈퀴, 개는 바닷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어대를 이 갈퀴로 긁어서 그물로 잡은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청어가 여기가 많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까꾸리개, 여기 사투리로 그런 그 이름이 붙은 거죠. 그 청어라면 제가 좋아하는 그 과메기를 만들던 재료. 맞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옛날에 포항하면 과메기 예. 그 정도로 많이 잡혔었으니까. 예, 예. 그렇죠. 이 바위는 새의 부리를 닮아 독수리 바위로도 불리는데요. 포항의 거센 바람과 파도가 만들어낸 이름들 참 재밌죠. 그런데 이름부터 특별한 포항의 지질 명소 또 있습니다. 어머나. 와, 진짜 너무 멋져요. 근데 여기에 이 이름인 구룡소도 이 지형의 특징을 담았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어떤 특징을 담아서 만든 건가요? 구룡소는 파도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절벽, 이 돌에 갈라진 틈을 따라 가지고 파도가 밀려 들어왔다가 그 갈라진 틈의 끝에서 파도가 센다는 물줄기를 뿜거든요. 마치 이제 용이 그 흰 연기를 뿜는 것 같다고 그래서 9마리 용이 여기서 승천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리 조상들의 전설. 그래서 사실 내려가서 보시면은 여기서 보는 거하고 다르게 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종종 보던 풍경을 설명과 함께 들으니 포항이 가진 보물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이 외에도 연암동 화석산지, 달전리 주상절리, 내연산 12폭포 등 7개의 명소가 지질 명소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만하면 포항 전역을 살아있는 지질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근데 선생님, 이 세계 지질공원으로 등재됐다. 이런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너무 궁금해요. 세계 지질공원이 그 지정이 된다는 얘기는 지형 지질 자원뿐만 아니라 관련된 역사, 문화 자원이 같이 연계돼야 되고요. 이제 한국을 벗어나서 포항 동해안의 지질공원이 세계 속의 지질공원이 됐다는, 그만큼 이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의 이 아름다운 경관을 알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된 거죠. 세계 속의 지질공원으로다가 인정받았다는 거. 예, 그렇습니다. 그 의미 진짜 큰 것 같네요. 예, 굉장히 큰 겁니다. 네.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선정되며 포항의 지질 명소는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중요한 관광 자원으로 인정받았는데요. 고유의 아름다움과 이야기로 똘똘 뭉친 포항의 지질 명소들. 놓치지 말고 꼭 한번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포항의 지질 명소 함께 둘러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젊은 땅 포항의 지질 명소는요, 우리 포항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공부할 수 있는 땅 역사의 박물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땅 박물관이라는 말이 그냥 확 와닿는데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걷다 보니까 지금 이 풍경이 그냥 풍경이 아니에요. 더 의미 있게 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 꼭 기억하시고 꼭 방문하시기 바랄게요. 세계가 인정한 포항 지질공원 역시 최고! 네, 포항시립미술관이 중반기 특별 전시를 열었습니다.
지역 미술 정체성 강화와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조망하기 위한 3가지 특별 전시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상 속에서 문화 향유의 기쁨을 누리며 예술을 통해 삶의 감각을 확장하는 시간, 포항시립미술관에서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5월 27일부터 9월 14일까지 열리는데요.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고요.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